국제시세 관련된 내용인 건데요. 이게 북한 관련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시사가 됐습니다. 자, 김여정이 기시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밀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 거거든요. 자, 내용 먼저 보고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개인 명의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본 애들이 만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요거를 딜을 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본이 동등한 입장이라 그러면 나는 이런 조건으로 만나기로 했다든지 또 이러이러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상호 조율하고 있다든지 일본 측에서 뉴스를 내야 되는데 확답을 못 받으면서 만나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현재 모양새를 내고 있다는 거죠. 야, 참 북한 입장에서 이거를 일본은 이게 좀 안 알려지길 원했을 텐데 북한이 그러니까 기시다가 낼름. 나는 모른다. 근데 이제 정상회담은 이제 다양한 루트로 노력을 하고 있지. 이렇게. 이게 자존심 상한 거거든. 그렇죠. 지금 사정할 만큼 했고 내가 보기에는 계약금도 상당히 선입금을 좀 시킨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그 김여정 부부장의 한 말 중에 되게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기시다에 특히. 일본이 우리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본이 정치적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 지지율 때문에 우리한테 이러는 거잖아. 다 알아. 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지금 현안에 있는 지금 지진이 계속 2, 3일 간격으로 터지고 있어요. 한 진도 5 정도라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지진이 터지고 있고 이 전전은 송 작가가 늘 얘기하는 4월 26일 전후로 한 역대급 도시 직하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송 작가만 하고 있어요. 언젠가 성지가 되겠지만.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내치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금리 인상 이후에 경제적인 부분의 여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연해 있고 있는 괴질에 대한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방사능 그 위험 문제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중국에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일본이 북한을 단독으로 만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일본이 원하는 거는 러시아와 중국 주도, 북한 3인이 주도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현재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개방과 협상 그 프로토콜 안에 일본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난 정권 같으면 북한, 러시아, 중국 한편인 거고 일본, 우리, 미국이 한편으로서 공조가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피차 간의 균형감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한국이 완전 배제돼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이 안 끼워주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말하자면 엑기스야. 이 북한 개발이라든지 북한의 앞으로 개방성을 봤을 때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만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에 경제 외교적인 문제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한민족이고 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정권만 바뀌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하고 교류는 재개될 수 있어요. 그건 다행인 거지만 일본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계약서가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어떻게든 이 문서화를 못하면 이걸 초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목표는 북과 미국이 수교하기 이전에 먼저 수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일본이 해온 정치적인 어떤 그 꼼수들을 보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중국이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일본이 먼저 새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화를 심하게 내서 키신저거 때
이 새끼들 이거 외교적으로 결례를 했다고. 왜냐면 키신저나 미국이 차지해야 될 파일을 일본이 먼저 차지해버린 거거든. 그래서 미중 수교가 5년 이상이 뒤로 미뤄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단 말이야. 이번에도 그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북한한테 계속 단물을 던지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을 곧이곧대로 받아줄 필요가 없는 거야.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애가 다 달아있잖아. 북한 쪽하고 잘 지내보려고 애가 달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일본 지금 우리한테 요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 뭘 해줄 수 있나요? 가지고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 등하고 그동안 쭉 해왔던 거를 다시 한번 역순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송작가 TV에서 매번 속보를 냈는데 그때마다 늘 음모론이니 뭐 내피션 이런 소리만 하셨으니까 요거를 현재 상황까지 쭉 이 확정적인 오피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말에 김정은이 전원회의 나와갖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한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면서 새로운 국가 그리고 별도의 국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남조선이라고 부르던 걸 빼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거고, 그래서 1월 달 가갖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강을 빼버리고, 북한의 통일에 대한 기구들을 전부 다 없앴어요. 쉽게 말하면, 동등한 국가 대 국가로서 북한과 대한민국이 동등한 국가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통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월 18일 날 북러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가지고 그때 통일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노태우 때부터 준비되었던 연방제 통일 법안을 하겠다는 거야. 북한은 이때 이미 이 얘기를 했어. 1월 18일 날 러시아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했고 우리는 3월 1일 날 윤석열이 확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남북 연방을 설립하겠다. 이게 1월 18일 날 한 얘기예요. 북한이 러시아하고 얘기할 때. 두 번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군사가 아닌 정치와 외교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있어서 공동 행동을 약속하고 이와 관련된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다른 국가들하고의 공동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통일 문제에 대한 3원칙, 연방제 그리고 그다음에 군사적이 아닌 정치적 외교 해결. 그러니까 북한은 우린 싸울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 등을 통한 다자 외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이걸 받았나? 러시아는 당연히 받았고, 러시아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이 3월달, 이달부터 4일에서 14일 사이에 이루어졌던 한미연합훈련에서 진짜 전략자산 전개를 포기했어요. 안 왔어. 잠수함 안 왔고, 항공모함 안 왔고, 폭격기 안 왔어요. 재래식 무기만 이용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무기도 동원 못하고 뭐 했어? 정보전, 응? 심리전 이거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미국도 야 우리도 그럼 너희들 군사적으로 안 건드릴게 라고 하는 합의를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전략자산 전개가 배제된 신작계 2020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연방제 통일체제를 합의해 갈 건데 여기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안전 보증을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하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 맞춰진 투자라든지 그와 관련된 외교 관계를 설립하는 과정들, 개방의 과정들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 유니세프, UN, 그다음에 IAEA, EU가 여기에 동참해갖고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와 일종의 협의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3월 1일 날 윤석열이 앞으로 북한이랑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얘기한 거 이외에는 아무런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 기시다도 여기에는 끼질 못하고 있으니까 몸이 바짝 달아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여정이가 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만나자고 하는데 우린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 이게 뭘까요? 지금까지 받은 거 말고 더 가져오라는 거지. 다른 걸 좀 더 가져와 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제 이 얘기를 들은 다른 나라들은, 아씨, 도대체 일본이 뭐 어디까지 얘기했는데 저렇게 나온 거지?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딜을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고도의 외교적 술책을 쓴 거라고.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말하는 워딩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좀 담고 있어서 사실은 행간의 의미를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뭐 여기 대표부도 세웠고 일본도 지금 대표부 세운다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이제 대세가 직접 왔다 갔다 할 정도고 중국은 거기다 법무법인 세웠고 북한에. 지금 북한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앞다투고 독일까지 포함해가지고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은 동남아 국가 순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본인이 직접 갈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초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중국, 베트남, 라오스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외교 관계를 펼치고 있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적 무역 협상안에 북한이 초대돼가지고 이제 개방화된 동남아를 중심 중국을 업고 동남아 쪽에 이미 외교관계, 경제관계 수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할 당시만 해도 김정은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엄청난 극비 사항이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거의 정상국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정상국가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북한이 원래 이랬나 보다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밀착하고 나서 미국이 막 그 북러의 밀착을 깠단 말이에요. 막 까고 막 견제하고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그때 북러 밀착할 때 항상 방송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북한은 전성기다. 와 발맞춰가지고 러시아를 기점으로 러시아, 중국이 연결해주는 다른 나라들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확장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미 러시아 형님, 중국 형님의 도움을 받아서 양지로 나온 거예요. 지금 북한의 1년 예산이 10조 원도 안 될 정도로 경제 규모가 적어요. 2,500만이 넘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 예산이 10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국가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올 하반기부터. 그 규모는 100조 단위가 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돈이 와서 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되든 비례가 되든 어떠든지 간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국가회사의 4배가 넘는 돈을 외국에서 투자 명목으로 우리 통장에 받는 거랑 똑같은 경제 효과가 생겨요, 북한은. 그럼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산적해 있는 교통 문제, 보건 문제,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들어와가지고 뭐 해드릴까요? 아이들 위해서는 무슨 보건 프로그램 해주고요. 식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제식량기구가 때 되면 밀 주고 보리 주고 계속 해갖고 저희 지원해 드릴게요. 프로그램으로.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놓고 무슨 참수작전을 하겠다는 등 무슨 버리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등 이따위 소리 하면 저 새끼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 이런 얘기밖에 더 듣겠냐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운명을 같이 하게 될 위험성들이 저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이번에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일본의 제안을 김여정이 깐 데에는 16일 날 기시다의 일종의 발표 중에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6일 날 북한에 이제 일본이 그 연락사무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연락사무소의 운영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일본 입장에서는 성렬이 어떤 입장을 조금 세워준 거지. 앞으로 북한에서 운영되는 일본의 연락사무소 내지는 일종의 이제 영사급, 이게 국교 정상화에 의한 대사급으로 이제 영사나 대사급으로 승격되겠지만 뭔가 현지에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일본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필요하냐면 납치자 문제, 뭐 여러 가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직접 소통을 하기에는 수교전이라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한민국에 떠맡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납치자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북한하고 현행돼 있는 탄도미사일 문제를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남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관리를 대한민국 정부가 위탁을 해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 평양사무소의 역할을 대한민국이 같이 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이 발표에 대해서 북한이 아닌데? 난 철저하게 성렬이하고는 손대기 싫은데?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우리는 따로 갈 건데? 그렇게 말할 거면 봉투를 조금 더 두꺼운 걸 갖고 와야 되겠어? 라고 하는 반대의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기시다가 현재 믿지 못하는 북한에다가 무한대로 계속해서 계약금이 중도금을 치르기 뭐하니까 우리한테 일종의 중개업소를 시키는 거야. 그거 있잖아. 전세 계약을 집주인이랑 같이 했다가 털리면 어떻게 돼? 그냥 계약한 사람들끼리 사고 나고 마는데 중개업소가 끼면 최소한 보증을 해갖고 어떻게 보험 처리는 해주잖아. 그 역할을 한국한테 요구한 거고 그 역할을 한국이 해줄 거야라고 일본에서 통보를 한 거야. 그랬더니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싫어. 뭐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문제로 대한민국이랑 일본 문제를 협의해야 돼? 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수교는 원하지 않아. 아니 지난번에 그 베트남에서 얘기했고 선입금 넣었잖아. 어떻게 해? 돌려줘? 입금 받았다고 내가 얘기할까? 그럼 뭐 물르든가. 난 2단계라고 봐요. 현재 지금 이 외교적인 이 줄다리기가. 총독부네, 총독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이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상 일본이 윤석열을 믿고 또는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랑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 일본 유리하라고 북한이랑 손잡으라고 이렇게 둘이 맺어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못하게 방해하고 떼놓겠죠. 야, 일본 끼어넣지 마. 저 새끼들 저거 니네랑 역사 문제도 있고 부담스럽잖아. 돈? 야, 일본이 뭔 돈이니? 내 돈이 더 많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앞으로 윤석열한테 야, 북한한테 좀 잘해봐. 그래갖고 니네들이 지금 일본 대신해갖고 뭔가 납치자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현안들 책임지고 북한이랑 협상한다고 얘기를 좀 해줘라고 압박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정부를. 그래도 이제 4월 지나고 나면 이러한 압박도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윤석열의 레임덕은 더더욱 빨라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정말 기가 막힌 댓글이 올라왔네요. 네, 우리가 이수정이 왜 저렇게 파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수정은 전문가이기 때문이랍니다. 이수정은 프로파일러예요.
송작가 TV의 압박 면접 6호. 민주당 2호 영입인재 이재성입니다. 산 장림동에서 살고 있고 사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별명이 동네 잡수시라고. 예, 우리 동네. 네, 우리 동네 잡수시라고. 예, 50 정도가 되었을 때는 특정 주주를 위한 일은 그만해야 되겠다. 창하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한 일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정치도 그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성장 동력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경기인데 1억 명이 그 경기를 보고 누적해서 4억 명이 보는 경기가 있어요. 혹시 윈블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테니스죠. 축구 그러면 영국이 떠오르잖아요. e스포츠 하면 한국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브랜드가 중요하다. 다대포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바다를 끼고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가장 지역 경제를 잘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